안녕하십니까. 제23회 주택관리사 보시험 해설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B형 41번, A형 42번 문제 해당이 됩니다. 건축 구조의 시공 과정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시공 과정에 의한 분류입니다. 시공을 어떻게 하느냐, 그 과정에 의한 분류로서 습식 구조가 있죠. 습식 구조. 그리고 물을 사용하는 구조를 습식 구조라고 하죠. 그리고 그 반대의 개념이 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구조를 건식 구조라고 칭합니다. 그 다음에 부재를 어디에서 생산해서 만드느냐에 따라서 자, 현장 구조가 있고, 그리고 조립 구조가 해당이 되죠. 조립 구조는 공장에서 부재를 생산해서 현장으로 운반해서 조립하는 조립 구조. 이것이 시공 과정에 의한 분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시공 과정이 아닌 것은 라멘 구조죠. 자, 라멘 구조는 일체식 구조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보통 재료상 분류에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구성 양식에 의한 분류에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41번 문제는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2번, 자, A형은 41번에 해당이 됩니다. 건축물에 작용된 하중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형태를 시험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기억에서 의미하는 풍하중이죠. 자, 풍하중하고 지진하중은 수평하중에 속하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하중하고 하라중은 자, 단기하중이라고 해서 틀린 지문이 되죠. 자, 장기하중에 속하게 되죠. 장기하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그리고 사무실 용도의 건물에서 가동성 경량 칸막이 언급이 또 됐죠. 자, 우리가 비구조 부재인 칸막이 벽은 자, 이 조적조 벽의 칸막이 벽은 고정하중이지만 가동성 경량 칸막이 벽은 자, 우리가 고정하중이라 틀렸죠. 그래서 하라중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얼 지진 하중 산정 시 반응 수정 계수입니다. 계수. 이 반응 수정 계수는 건축물마다 우리가 설계시 일일이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반응 수정 계수를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보통 조적조 내력벽 같은 경우는 반응 수정 계수가 1.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일반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좋게 설계하면 5가 되고요. 이 철골 카세 골조로 보강했을 경우는 보통 7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반응 수정 계수하고 지진 하중은 반비례 관계예요. 이 두 가지는 수정 계수가 나오면 제가 반비례라고 했죠. 그래서 이 반비례 관계에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크니까 감소되니까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리얼. 그래서 기억하고 리얼이 자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 개념이 됩니다. 자, 43번. 자, A형 43번 동일합니다. 갈로 안에 들어갈 기초의 명칭으로 옳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기둥이나 벽체의 밑면을 기초판으로 확대해서 상부 구조의 하중을 집안에 직접 전달하는 기초는 바로 직접 기초가 되겠죠. 이것은 직접 기초입니다. 자, 그리고 자, 니은은 지하실 바닥 전체를 일체로 했기 때문에 온통 기초죠. 온통 기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벽 또는 일렬의 기둥으로부터 응력을 자, 그래서 벽이나 일렬의 기둥이 나왔죠. 그러면 이것은 연속 기초가 되죠. 연속 기초. 자, 그러면 자, 맞는 지문은 현재 직접 온통 연속이니까 5번이 되겠죠. 5번 개념이 정답이 됩니다. 44번 흙막이 공사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가지고 나왔죠. 자, 히빙 현상. 히빙 현상은 자, 점성토가 나죠.
연약 점성토 집안에서 흙파기가 이제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죠. 이것이 히빙 현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뒤에 사질 집안이 급속 하중에 의해서 전단지항력을 상실하고 마치 액체와 같이 거동은 움직이는 것을 거동이라 하죠. 거동하는 현상. 이것은 액상화 현상이죠. 이것은 액상화 또는 유동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액상화 현상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리고 그래서 1번 기억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리고 부실한 흙막이 이음새나 이런 구멍이 발생해서 이로 토사가 유실되는 현상, 이것이 파이핑 현상이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볼링 현상은 사질 집안에서 지하수의 이 수압을 못 이겨서 모래하고 물이 솟아오르는 현상이 볼링 현상이죠. 그래서 이거는 히빙 현상이니까 이것도 틀린 지문이 되죠. 그래서 옳은 답은 2번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45번. B형의 45번이고 A형도 45번 동일합니다. 자, 콘크리트 줄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콜드 조인트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 했죠. 그래서 신축 줄눈 콘크리트의 수축 팽창 등에서 균열 발생을 방지해 설치하는 줄눈이 신축 줄눈이죠. 그리고 조절 줄눈은 균열을 일정한 곳에 일어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균열이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는 줄눈이 조절 줄눈이 되죠. 지연 줄눈 딜레이트 조인트죠. 일정한 부위를 남겨두고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나서 초기 수축 균열이 발생하면 바로 지연 줄눈의 개념이겠죠. 굉장히 벽체나 슬래브가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한 번에 치면 우리가 균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미리 적을 두는 거죠. 임시 줄눈을 두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나서 초기 수축 균열을 진행시킨 다음에 나중에 여기를 타설해서 하는 것이 딜레이 조인트 지연 줄눈이었고요. 그 다음에 슬라잉 조인트, 슬래브의 보가 단순 지지되어 있을 때 수평방이 미끄러질 수 있도록 하는 줄눈. 그래서 이거는 단순 지지가 되어 있을 때입니다. 하는 거. 고정 지지가 아닌 단순 지지가 되어 있을 때 설치하는 줄눈이 슬라이딩 조인트고요. 그리고 콜드 조인트. 자, 콜드 조인트라는 것은 이거죠. 자, 콘크리트를 그날 공사를 하는데 연속해서 타설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미 응결이 시작된 콘크리트에 이제 콘크리트를 이어붙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 콜드 조인트죠. 그래서 이것은 동결 융해를 방지하는 줄눈이 아니죠. 그래서 5번 개념이 옳지 않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46번 B형, A형 48번 형태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설명과 종합 문제를 해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특수 콘크리트는 바로 종합 문제 지문 한 줄 정도로 나온다겠죠. 그래서 지문 한 줄 나왔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양생기간 일평균 기온이 4도 이하입니다. 서중은 우리가 온도가 높을 때죠. 25도씨 초과될 때죠. 이거는 25도씨 초과될 때 적용되는 것이 서중이고요. 4도 이하에는 한중이죠. 한중 콘크리트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거푸집이 오나들거나 방지하고 그다음에 거푸집의 사용에 간격을 유지하는 것은 간격제가 아니죠. 스페이스 개념이 아니라 간격제는 철근하고 거푸집의 일정한 간격을 위해서 피복 두께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간격제고요. 여기에서는 격리제죠. 격리제, 세퍼레이트인 격리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2번 지문은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붙기는 스팬 또는 경관이라고도 했습니다. 중앙부. 중앙부가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우리가 중앙부에서 수직으로 하면 되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의 철근 이음 시 하부 주근은 중앙부에서 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부 주근은 어디에서 여기서 중앙부에서는 이음하지 않아야 될 장소였죠. 그림 그리는 거 생각나시죠?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부 주거는 단부 쪽에서 이음을 할 수 있는 거고 중앙부에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부 주거는 어디에서 중앙 부분에서 이음을 할 수 있다 했죠? 단부 쪽에서는 하지 못하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단부에서 이음을 해 주셔야 되죠. 그리고 콘크리트의 소요 강도는 배합 강도 충분. 자, 이 보통 소요 강도가 정해지게 되면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배합 강도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배합 강도는 소요 강도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해야 됩니다. 소요 강도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손비빔하면서 강도가 떨어질 수 있겠죠. 온도에 대한 보정 그리고 비빔에 대한 보정 이런 강도가 더 추가돼요. 그래서 배합 강도가 더 커야 됩니다. 배합 강도가. 그래서 우리가 5번 지문도 틀린 지문이 된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7번. 자, A형도 47번 동일합니다. 자,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바로 시공연도밖에 없죠. 자, 워커빌리티 시공연도를 슬럼프 시험으로 이제 콘크리트 융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시공연도였죠. 보시면 됐고. 그래서 47번은 1번입니다. 이것은 난이도가 제일 쉽게 출제해 준 문제죠. 자, 그리고 48번은 A형은 49번 문제입니다. 철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띠철근 바로 띠철근 후프바죠. 띠근 또는 대근이라고도 칭합니다. 기둥의 주근의 자굴 방지하고 전담 보강 역할을 하죠.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갈고리 후크 아닙니까? 철근을 다른 부재에 정착시켜서 뽑힘을 방지해서 끝부분을 구부려 주는 것이 갈고리 후크죠. 그래서 철근을 뽑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갈고리고요. 그런데 집중 하중에 분산시키거나 균열 제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 이것은 바로 배력근 개념이 되죠. 배력근. 그 역할을 하죠. 그리고 원형철근은 콘크리트 부착 높이에서 표면에 마디와 리버를 가공한 원형이 아니죠. 이것은 이형철근이 되겠죠. 마디와 리버가 있는 철근은 이형철근이 됩니다. 그리고 스트럽은 보의 인장 보강이라 해서 틀렸네요. 자, 스트럽은 너끈이죠. 너끈. 갈비대근 너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전단력 보강이죠. 전단 보강이에요. 전단 보강적인 측면으로 쓰는 것이 스트럽이죠. 그래서 4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SD400에서 400이라는 수치는 우리가 항복 강도라 했죠. 자, 이 인장 강도가 아니라 항복 강도가 400메가파스칼이다. 이것을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48번은 1번이 옳습니다. 자, 49번 A형도 49번에 해당이 됩니다. 철골 구조의 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죠.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찾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기억 볼트의 접합은 주요 구조 부재와 접하는 주로 사용한다. 접합에 사용한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죠. 자, 이 볼트 접합은 우리가 어디에 사용한다 했습니까? 이런 가짜가 들어가야 된다 했죠. 이런 가설 건축물, 이런 건축물이나 이런 구조물이나 아니면 가조임 이런 데 우리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요 구조부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리고 용적 금속과 모재가 융합되지 않고 겹쳐지는 용적 결함은 오버랩이죠. 언더컷이 아니다. 그래서 오버랩 개념이 됩니다. 오버랩이죠. 오버랩. 자, 그리고
디귿에 보시면, 그래서 니은은 틀린 지문이죠. 그리고 디귿, 볼트 접합에서 게이지 라인상의 볼트 중심 간의 간격은 피치가 되겠죠. 피치,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용접을 먼저 시공하고 고력볼트를 시공하면 용접이 전체 하중을 분담한다 해서 맞죠? 그런데 만약에 고력볼트를 먼저 체결하고 용접을 했으면 각각이 되지만 이거는 용접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 용접이 전체를 분담을 하겠죠.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이 자 우리가 옳은 지문이 되게 됩니다. 정리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49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0번 문제는 A형도 50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시멘트 모르타르 미장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모래는 입도는 발음 두께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을 사용하는 것이 균열 방지상 유리하죠. 그래서 큰 것을 써주면 되고, 그리고 콘크리트 천장 부위의 초벌 발음 두께는 6mm를 표준으로 해서 전체 발음 두께는 15mm 이하로 해주면 되겠죠.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초벌 발음은 충분히 건조시켜 균열을 발생시킨 후 고름질을 하고 우리가 재벌 발음을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재료의 배합은 바탕층에 가까운 발음이죠. 자, 이거는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다 했죠. 그래서 이 부배합으로 하고 그리고 정벌 발음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해야 되죠. 빈배합. 그래서 4번이 자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죠. 그리고 바탕면이 적당히 물추기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면을 거칠게 해줘요. 이거는 면을 거칠게 하는 것은 바로 부착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한다 했죠. 그리고 바탕면에 적당히 물추기를 해줘야지 시멘트 모르타르의 수분 흡수를 방지를 해서 이 모르타르의 부착 강도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50번은 4번이 옳지 않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51번. 자, A형은 50번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설명하는 타일 부침 공법. 자, 공구가 전동 공구가 나오면요. 이거는 동시 줄눈 붙이기 밀착 공법이라고 했죠. 밀착 붙임 공법이라고도 하고 이걸 동시 줄눈 붙이기 공법이라고도 하죠. 동시 줄눈 붙이기 이렇게 칭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2번. 자, A형은 51번에 해당이 됩니다. 조적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올해도 제가 조적공사 종합문제 한 문제밖에 없다고 했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대 벽돌 윗끝은 창대 밑에 15mm 정도 들어가서 물리기에서 쌓아주시면 되고, 이때 창문들 사이는 모르타르의 빈틈이 채우이고 방수 모르타르 코킹도로 방수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창대 벽돌은 15도 정도 경사지게 옆세워서 우리가 쌓아주시면 되죠. 그리고 인방보는 나오면요. 좌우 벽체에 얼마 이상 물. 자, 우리가 인방보의 개념이 이거였잖아요. 자, 개구부가 있을 때 개구부 상부를 보강해서 가로지르는 부재죠. 이렇게 해서 가로지르는 부재를 설치하는데 이렇게 설치하죠. 그랬을 때 인방보를 설치할 때 좌우 벽면에 최소한 우리가 200mm 이상 물려주라 했습니다. 200mm 이상. 자, 여기 좌우 200mm죠. 그래서 50mm에서 틀린 지문이 되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방보가 좌우 벽체의 공간 쌓기 할 때 콘크리트 그 공간이 떨어지지 않도록 벽돌이나 철판으로 막아서 설치해 주면 되죠. 그래서 52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3번. 자, A형 53번 동일합니다. 자, 외부에서는 열쇠로, 내부에서는 작은 손잡이로 돌아서 열 수 있는 창호 철물은 바로 나이트레이치죠. 나이트레이치에 해당이 됩니다.
자, 도어 체크, 도어 클로저는 열려진 여닫이물을 저절로 닫히게 하는 장치였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크레센트는 창호 철물과 연관이 있죠. 이거는 미세기 창호나 오르내기 창호의 잠금 장치였고, 패스너는 뭐 저런 거 고정하는 장치입니다. 보통 뭐 커튼홀 공사할 때 이럴 때 뭐 고정 장치로 쓰이는 거고, 레퍼토리 인지는 창호하고 관련돼 있죠. 자, 레퍼토리 인지는 공중 화장실 문에 많이 사용한다 했습니다. 예, 저절로 닫히되 약간 열린 상태 유지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거는 자물쇠는 딱 하나밖에 없죠. 얘고, 그 다음에 얘는 미서기하고 오르내기 창호의 잠금 장치였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4번. 자, A형도 54번에 속합니다. 자, 반사유 클립 한쪽 면을 은으로 코팅을 했네. 그랬더니 열의 이동을 최소화하는 에너지 절약형 유리라고 했습니다. 에너지 절약형 유리는 이거밖에 없죠. 로이 유리. 자, 압니다. 자, 망인 유리는 금속 망을 삽입해서 뭐 저거죠. 화재 예방이나 도난 방지 목적으로 쓰는 게 망인 유리였고요. 스팬들 유리는 보통 이거는 배강도 유리 제품 중에 하나죠. 배강도 제품 중에 하나였고, 그다음에 복층 유리는 유리와 유리 사이에 2장이나 3장 유리 사이에 건조 공기청을 대해서 뭐 단열이나 방어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거고, 프리즘 유리는 포도 유리죠. 포도 유리라고도 합니다. 프리즘 유리는 포도 유리라고도 하는데, 자, 프리즘이 원래 무엇입니까? 빛의 굴곡을 이용해서 빨주노초 파남보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리즘 유리는 이제 굴절 채광용으로 사용된 유리로서 철제 격자 틀을 설치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벌록 모양의 유리를 끼워 넣어 가지고 만드는 것이 프리즘 유리가 됩니다. 55번. 자, 이것은 A형도 55번 같습니다. 자, 신축성 시트계 방섭 자재가 아닌 것. 그러면 박판 시트계 찾아라 이거죠. 박판 시트계. 그러면 신축성 시트계를 여러분들이 외우더라겠죠. 그래서 이거는 간단합니다. 앞자만 따서야 된다. 비교 펄방 이렇게 외우시라겠습니다. 비교 펄방. 그래서 비교 펄방만 아시면 되죠. 그래서 아스팔트 필름 방석청, 이것은 바로 박판 시트계죠. 박판, 얇은 박판, 신축성 시트계가 박판 쪽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55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56번. 자, 이거는 A형 57번에 해당돼. 경량, 자, 철골 청전선에 배관 등을 매달기 위해서 콘크리트 미리 묻어두는 철물. 이것은 인서터죠. 인서터입니다. 그러면 혹시나 이제 실수할 수 있는 분들이 그 익스펜션 볼트를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익스펜션 볼트는 팽창 볼트라고도 칭합니다. 팽창 볼트. 자, 이것은 무엇이냐? 자, 인서터가 원래 인서터는 삽입하다는 뜻이죠. 미리 안에다가 넛을 미리 삽입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볼트를 끼우죠. 그러면 익스펜션 볼트는 인서터가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자털이나 배관을 매달기 위해서 우리가 뭐 됩니까? 익스펜션 볼트는 구멍을 드릴로 뚫어서 안에다 이 볼트를 넣어가지고 팽창해서 안 빠지도록 한 그것이 익스펜션 볼트입니다. 그러면 인서터가 설치되지 않았을 때 설치하지는 볼트가 익스펜션 볼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답 미리 묻어둔다 했으니까 5번이 되는 거죠. 헷갈리면 안 돼요. 나중에 이렇게 경량철로 배관을 매달기 위해서 사용하는 철물을 모두 고르죠. 그러면 얘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리 묻어주는 철물이니까 인서터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57번 A형 56번에 해당이 됩니다. 도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먼저 1번에 농막이도의 첫 번째 농막이철은 가공장에서 후 나오면 틀리죠. 전에 해야 되죠.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에 항상 전에 하는 게 기본이에요.
예외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연 도금면 바탕 만들기. 그는 바탕대 조리 후에도 무방하다. 그것이 하나만 있고요. 무조건 전이에요. 전후가 나오면요. 후 나오면 틀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1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뿜칠공세 그는 300mm 정도 거리를 두어서 시공하고 도장 평행 이동해서 뿜칠한다. 맞죠? 그리고 롤러칠은 평활하고 큰 면에 칠할 때 사용을 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리고 뿜칠 압력이 낮으면 거칠고 높으면 칠의 유실이 많죠? 도료의 손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칠은 일반 위에서 아래로 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칠하시면 되겠죠? 자, 지붕의 형태와 명칭의 연결이 옳지 않는 건, 일본 외쪽 지붕, 박공, 양쪽으로 경사하는 거, 이건 한쪽으로 됐다, 그 외쪽이라 하는 거죠. 양쪽으로 박공. 그리고 이거는 합각이 아니죠. 합각 지붕은 이런 거 있죠. 큰 건축물, 대웅전이나 이렇게 된 건물이죠. 경사가 여러 개 있죠. 그래서 이거는, 방형 지붕에 해당이 되죠. 방형. 이것은 방형 지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방형 지붕. 그래서 이 3번 개념이 되었습니다. 합각 지붕은 이렇게 된 지붕이 합각 지붕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 이제 사찰 같은 거 대웅전 이런 거 보면 이렇게 건축물이 돼 가지고 이렇게 돼가 엄청 크죠. 여기서 이제 더 지붕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크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 부분이 생깁니다. 이렇게 여기서 다시 경사가 하나 더 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건축물 있죠? 만들 때 이렇게 되는 게 이게 합각이 옆 부분이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위에는 박공처럼 내려와가 다시 여기서 경사 이렇게 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대웅적 큰 데나 이런 대글 같은 데 가서 경북궁 이런 데 보면 이런 지붕이 합각 지붕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 59번 제가 미리 할정률은 나올 거라고 암기하시라겠죠. 올해도 어김없이 제가 이야기해서 나왔죠. 그래서 자 가장 작은 재료라겠죠. 그러면 도료 2%죠. 도료 2%. 그리고 이영철근 3%죠. 3%. 유리 1%. 그리고 일반용 합판이죠. 일반용 합판은 3%고. 자, 그리고 석고보도 몇 프로다? 자, 이것은 석고보도는 어떤 거에 이거는 명칭이 정확히 안 주어졌죠. 그래서 작은 재로 했으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큰 재로 하면 이제 틀려지죠. 그래서 이제 석고보도는 어떤 용도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못받기용이야, 본드 붙임용이야. 못받기용의 경우는 우리가 5%죠. 그런데 본드 붙임 8%가 되죠. 그래서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유리가 가장 작은 재료라 했습니다. 1% 유리밖에 없잖아. 아주 쉬웠죠. 자, 그리고 B형 문제는 60번 동일합니다. 60번 문제는. 자, 면적 100제곱미터에 대한 벽체를 너무 쉽게 냈습니다. 벽돌의 소유란 것은 콘크리트, 시멘트 벽돌, 규격이 주어졌죠. 190 곱하기 90, 57mm를 주어진 이것이 표준형 벽돌이라고 했습니다. 0.5mm 두께로 쌓을 때 콘크리트 벽돌 소요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벽면적도 주어졌으니까 쉽죠. 쉽게 풀으란 거죠. 100제곱미터에다가 곱하기 그러면 0.5mm 두께니까 바로 75m죠. 75m를 면적당이죠. 자, 곱하기 그러면 소요량이라 했어요. 소요량. 그러면 할정률을 고려해 줘야 되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 벽돌 소요량을 구해라 했기 때문에 1.055%니까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7,875메가 나오겠죠. 그래서 현재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61번 B형, 자, A형 62번에 해당됩니다. 자, 급탕 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먼저 1번에, 자, 간접 가열식하고 직접 가열식보다 열효율이 좋다, 이렇게 나죠. 자, 그러면 간접 가열식은, 자, 무엇입니까? 저탕조에다가 가열 코일을 설치해서 온수 뜨거운 물을, 자, 고온수나 내지 전기를 보내서 데우죠. 그러면 열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열효율이 좋다 해서 나쁘죠. 그래서 나쁩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팽창관 도정에 밸브 설치해서는 안 된다 했죠. 그리고 일반적 급탕강경하고 한탕관하고 비교했을 때는 누가 크다? 급탕관이 커야죠. 자, 반탕관, 한탕관으로 되도록, 사실 그죠? 사용한 물은 반탕관으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다? 배수관을 타고 내려가죠. 그래서 한탕관이 작죠. 급탕관이 큽니다. 자동 온도 조절기 서모스탯입니다. 자, 저탕 탱크의 온수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 해서 맞죠? 옳은 지문. 그리고 급탕 배관을 복간식, 이간식 하는 경우는 수준을 했을 때 바로 온수가, 빨리 온수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되겠죠. 그래서 61번은 옳지 않는 것은 1번 개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2번. 자는 A형 61번에 해당입니다. 전기 설비 기술 기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래, 좀 폭이 넓죠. 그래서 전기 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975페이지 되는 중에서 냈습니다. 그래서 저압 옥내 간선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한다. 옳은 지문이고, 주택용 분전반은 노출된 장소자의 시설을 우리가 해주죠. 그리고 전류용 반도체 소자의 스위칭을 작용해서 이용해서 이거죠. 이 직류가 되죠. 직류 전력을 교류 전력으로 변환하는 장치를 인버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가 되면 컨버터고, 이제 직류를 교류로 하면 인버터, 교류를 직류로 하면 컨버터라고 하죠. 그래서 3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기본적인, 자, 이 전기의 기본 상식이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게 좀 범위가 넓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63번은 A형도 63번입니다. 수도 법령상. 제가 예고한 대로, 앞전, 이것도 이제 법령이고요. 이 부분도 법령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마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책에서 보지 못하던 법령 부분 가지고 다룬다겠죠. 그래서 시중에 나온 우리가 책에는 거의 없는 걸 위주로 냅니다. 난이도 조절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수설비와 절수기획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에 보시면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 일반 제품에 비해서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나 변기를 절수설비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거는 딱 보면 눈치로 때려잡으면 됩니다. 일단은 이거죠. 수치가 전혀 안 들어가고 여러분이 딱 읽어보니까 맞는 지문이죠. 그리고 니은 절수형 수도꼭지는 공급 수압이 98kPa이죠. 메가파스칼로 따르면 0.1메가파스칼에 해당되겠죠. 최대 토수 유량이 1분당 6리터 이하인 것이고, 다만 공중용 화장실 설치 수도꼭지 1분당 5리터 이하가 됩니다. 다만이 주어진 예외 규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런데 절수형 대변기는 공급 98kPa의 사용 수량이 여기에서 이미 주어졌잖아요. 절수형의 기준이 분당 6리터. 그래서 6리터 이하가 돼야 됩니다. 이하에 되고. 근데
대변기죠. 대변기. 그리고 절수형 소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나 공급 수압이 98kPa에서 이거는 더 적어야 되죠. 2리터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 지문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은. 그래서 이런 것은 이겁니다. 눈치 싸움이거나 아니면 왜? 못 봤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은 눈치 싸움이거나 아니면 이 기준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미 줬잖아요. 그래서 여기 기준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면 이 기억 부분이 들어간 부분 가지고 둘 중에 답을 찍는 거죠. 그래서 정확도를 높이는 거죠. 자, 그리고 64번은 A형 65번에 해당됩니다. 자,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에 관한 내용 옳지 않은 것 해놔죠. 자, 월패드는 홈 네트워크 장비에 포함됩니다. 자, 원격 제어에 관한 조명 조19 외워라겠죠? 19 이상이면 됩니다. 그리고 자, 예비품은 5% 이상을 5년간 확보할 것을 권장사항이라 했죠. 맞는 지문이죠. 그리고 무인 택배에 설치한 수량 소형 주택에 대한 약 세대에서 10에서 15% 하고 권장이죠. 권장사항 확인하시라 했죠. 그리고 집중구역에서는 MDF인데 자, 통신용 파이프 TPS 이거는 통신 배관실이죠. 그래서 통신 배관실에 대한 자, 지문이죠. 그래서 5번이 자,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65번 B형은 자, A형 64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위생기구의 세정 밸브, 플러시 밸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플러시 밸브는 2차처 모르실까봐 하류척으로 해놨죠. 물이 나오는 쪽이 상류고, 맞죠? 그러면 역류를 방지하니까 변기 쪽에 하류척이 돼야 되죠. 버큐um 브레이크 진공 방지기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버큐um 브레이크의 역할은 이미 사용한 물이 자기 사이폰 거꾸로 나가는 거꾸로 흐르니까 자기가 아니죠. 이 자기 사이폰 작용은 일시 다량의 물을 뺐을 때 그냥 내려가는 게 자기 스스로 내려가는 게 자기. 그러면 여기는 자기 사이폰이 아니고 역사이펀이 되겠죠. 역사이펀 장에서 거꾸로 흐르니까 오수가 역류하는 거니까 여기죠. 역류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겠죠. 그래서 2번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됩니다. 자, 플러시 밸브는 뭐 핸들식 있고 전자식, 절수형 등이 있죠. 그리고 소음이 크고 단시간에 다량의 물을 필요하는 문제점 등을 위해서 일반 가정용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급수 간격은 25mm 이상이 필요하다 했죠. 그래서 세정 밸브 또 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거 가지고 이제 버큐um 브레이크 가지고 이제 다뤘습니다. 자, 66번은 자, A형도 66번에는 하수도법의 용어죠. 용어에 대해서 냈습니다. 우리 뭐 교재 427페이지 있던 그거 가지고 냈죠. 자, 그런데 하수도법은 이거예요. 자, 법령을 잘 모르면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서술형이 뭐를 말한다라고 끝나요. 말한다. 그런데 말한다라 끝나는데 뒤에 예외 규정을 대면 다만이 붙어요. 제외할 때는. 다만이 붙어야 됩니다. 여기도 말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자, 제외를 하는데 예외가 안 붙었죠. 그럼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수라면 생활 속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물질이 해놨죠. 하수라면 생활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의해서 액성 또는 고체성 물질이 섞어진 이 오염물이죠. 이것을 말하며 건물, 도로, 그 밖의 시설물 부지로부터 하수로 유입되는 빗물이나 지하수를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외하는 게 아니고 지하수를 말합니다. 지하수를 말하는데 다만이 붙어야 돼. 다만이 붙고 나서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명심하실 거 하수도 법령에는요, 제외를 시킬 때 이게 붙어야 돼요. 다만인 지문을 붙고 뒤에다가 무엇이 되는가 하면 제외시키는 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명심하십시오. 그냥 제외란 문장을 못 씁니다. 하수도 법령에는. 그래서 다만을 붙여가지고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는 경우를 제외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말한다가 되고요. 지하수를 말하는데 다만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를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66번은 1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자, 67번 B형, A형도 68번입니다.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 하재한 용어의 정의로서 옳지 않은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대형 소화기는 하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나 바퀴가 설치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능력 단위가 A급은 10단이고요. 이제 B급은 20단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험 이거 장난칠 겁니다. A급, B급. B가 20단 이상입니다. 그리고 소형 소화기는 능력 단위가 1단 이상이고 대형 소화기 미만을 우리가 소형 소화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란 주거용 주방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화재 발생 시 열을 자동적으로 차단해 소화약재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라 칭하죠. 그리고 유류화재는 B급 맞죠. 그래서 제가 유류화재나 이런 주방화재 이런 거 나오면 아마 영어 가지고 아마 장난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가지고 장난쳤죠. 그럼 주방화재는 K급이죠. K급 화재인데 지금 현재 뭐라고? C라고 해서 전기화재로 냈죠. 그래서 5번 지문이 옳지 않는 지문 형태가 됩니다. 자, 68번 자는 A형 67번에 해당됩니다. 별것 다 내죠. 최근 공동주택의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다음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령의 일부입니다. 갈로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해놨죠. 그래서 18조 4에 대한 충실에서 쭉 쓰고 나서 여기 갈로 띄어서 낸 겁니다. 아파트. 자, 아파트는 세대가 500세대입니다.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이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이상의 아파트에 적용하고 그리고 기숙사에 적용을 합니다. 기숙사. 이럴 때는 기숙사에는 간단히 기숙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회사 있죠? 짧은 거리 출근하고 이럴 때 이걸 잘 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숙사는 해당이 됩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이건 시사적으로 좀 냈죠. 그리고 69번 B형은 A형도 69번입니다. 자, 기존의 열 관류장이 3제곱미터 K/W인 벽체에 열 전도 0.03W/m/K인 단열재 40mm를 보강했다. 이때 단열이 보강된 벽체 열 관류율을 구하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전체 열 관류 저항을 구해야 되겠죠. 전체 열 관류 저항은 전체 열 관류 저항을 구해가지고 역수하면 열 관류율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기존이 3이야. 3인데 플러스. 그러면 기존의 열 관류 저항에다가 보강된 기거잖아요. 벽체 열 전도 0.04인 이 40mm 단지 보강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열 전도 저항을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단열재 두께를 이 단열재 두께를 갖다가 분자에 두고 열 전도율 람다를 여기 두면 되죠. 열 전도율을 두면 돼요. 자, 그런데 단열재 두께를 메타로 우리가 하셔야 돼. 미터.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거죠. 그러면 3에다가 이 단열재 두께가 현재 40mm인데 자, 이제 10mm가 1cm고 100mm가 얼마다? 1m가 되죠. 미터로 해야 돼. 그럼 미터라면 0.04가 되겠죠. 0.04m에 열 전도율이 0.04잖아요. 0.4. 그러면 이게 1이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 열 관류 저항은 현재 얼마가 된다?
바로 4가 되는 거죠. 4. 이게 1이니까 4입니다. 그러면 이제 4가 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저항이에요. 저항은 열간류율은 이건 열간류 저항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열유하고 저항은 역수죠. 역수를 취해주면 되죠. 그러면 분의 1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항이니까 분의 1 역수를 취하면 0.25가 되겠죠. 0.25. 그래서 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2번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0번 하수도 법령상 개인 하수 처리 시설 관리 기준에 관한 내용의 일부분이다. 관로 안에 들어갈 내용. 자, 이거죠? 이것도 동일하게 법령을 갖다가 이렇게 딱 해서 구멍 빵 띄어서 이래야지 이의 신청이 안 되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유도해서 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난이도 조절을 하겠다는 겁니다. 법령에서. 그래서 일일 처리 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 처리 시설하고 오수 처리 시설하고 정화조의 차이점은 저거죠. 오수만 처리하면 정화조고 오수 처리 시설은 오수하고 잡배수를 함께 처리한 게 오수 처리죠. 그러면 이 경우는 양이 많아 이상이잖아요. 다 이상. 맞죠? 그런데 여기는 보면 미만이죠. 200세 미만. 50 이상에서 200 미만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자 미만이죠. 미만. 그러면 클 때는 자주 해야 되고 적을 때는 천천히 해야 되겠죠. 그러면 기본 정화조가 이게 적을 때는 이게 1회거든. 연 1회 하면 되거든. 연 1회 이상 하면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거 좀 크죠. 이거는 6개월마다 1회를 해주시면 되죠. 이거는 6개월. 6개월에 1회 이상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6개월에 1회 이상이 돼주면 돼. 그래서 이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200명 이상이거나 2,000명 이상이 돼서 처리된 2,000명 이상일 때는 6개월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반면에 자 이제 미만일 때 적을 때는 연 1회 이상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류수에 관한 있죠. 이런 수질자가 측정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대행업자, 측정 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는 그 결과를 3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되는데 뭐 이거는 안 냈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자 이거 써놓고 자 이겁니다. 기간 우리가 앞으로는 낼 수 있습니다. 기간 이 3년이야 보관할 기준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71번 문제. A형은 70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LPG하고 LNG에 관한 설명을 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LNG의 발열량은 LPG보다 발열량이 크다 해서 되죠. 자, LPG하고 LNG 중에는 발열량은 LPG가 더 크죠. 자, LPG는 이 프로판이나 부탄이 주성분이라고 했어요. 주성분이. 그런데 이거는 탄소가 3개, 수소 8개고, 이건 탄소 4개, 수소 10개 된다 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이것은 메탄이 주성분이죠. CH4죠. 그렇기 때문에 탄소 개수가 얘가 많죠. 그래서 발열량이 LPG가 큽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그리고 LNG의 주성분은 메탄이죠. 옳은 지문. 그리고 LNG는 무공해 무독성 가스였죠. 그리고 LNG는 전염가스를 마이너스 162도씨에 액화시킨 것이죠. 그리고 LNG는 냉난방, 급탕, 치사, 가정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지금 공급되고 있는 겁니다. 도시가스로. 그래서 71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2번 유도등 및 유도표지 하재 안정의 통로 유도등 설치. 이거는 뭐 우리 책에 있는 거 내줬죠. 그래서 이제 구부러진 자 모퉁이 그리고 몇 메다마다 설치한다? 20m죠. 복도는 20m.
자,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해 주면 되죠. 그래서 보행거리, 보행거리입니다. 사람이 걸어야 되니까 보행거리 20m가 되겠고요. 그리고 바닥으로부터 자, 높이가 1m죠. 1m 이하에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주의하실 것이, 여기는 보행거리 20m 나오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73번, A형 73번입니다. 다음 중 배수 트랩에 해당하는 것 모두 고르세요. 뭐 이런 유형도 많이 봤던 거죠. 똑같지만. 자, 이 버킷 트랩하고 플로트 트랩은 이것은 전기 스팀 트랩이죠. 얘는 전기 스팀 트랩에 해당이 되죠. 트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제외한 기어, 디귿, 그리고 리얼, 그리고 비업이 대주시면 되죠.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4번은 자, A형 75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안전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거 해놨죠. 그러면 먼저 보시면 완충기 나오죠. 스프링 또는 유체 등에, 그래서 우리가 완충기는 스프링식하고 유압식이 있다 했죠. 그래서 유체 등을 이용해서 칸화, 규형체 또는 평형체 충격 흡수하기 위한 장치다 해서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파이널 리밋 스위치. 파이널 리밋 스위치는 여기 나오네요. 승강기를 최상제 운행, 엘리베이터의 초과 운행을 방지하는 거에서 자동으로 멈춰주는 거죠. 이것이 파이널 리밋 스위치고, 이 파이널 리밋 스위치는 현재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뒤에 설명, 전자식으로 운전 중에 항상 개방됐고 정지 전원을 차단함과 동시에 작동하는 장치죠. 이거는 여기 있네요. 전자 브레이크. 자, 이것이 여기에 우리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부와 감지 장치. 여러분들 이게 가부와 감지 장치죠. 여러분들이 적지하중이 좀 몇 인승 해가지고 적지하중이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이 탔습니다. 그러면 경보가 울리는 거 있죠. 그게 가부와 감지 장치고, 많이 탔다 또는 대치 탔다 이럴 때 보통 가부와 감지 장치죠. 그런데 정전시나 고장이 났으면 정전이나 고장 등으로 승객이 갇혀 있을 때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것은 뭐다? 비상 호출 버튼이죠. 비상 호출 이 버튼이 있잖아요. 이 버튼이나 아니면 비상 통화 장치죠. 비상 통화 장치가 여기 되겠네. 통화 장치가 여기 해당이 되겠죠. 자,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속 조절기, 이거 조속기라고도 부르는 거죠. 가속 조절기 또는 이거 조속기, 가속. 그래서 조속기, 속도 조절기. 그래서 이제 조속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일정 속도보다 빨리 됐을 때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승강기 문에 승강 또는 물건이 끼어 있을 때 자동으로 열리는 거. 자, 뭐예요? 여러분, 도어 안전 스위치죠? 도어. 그래서 도어 안전 스위치. 이것을 저거라고도 하죠? 출입문 안전 장치라고 하는 거죠. 출입문 안전 장치. 칭하는 거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5번. 자, B형은, A형은 74번입니다. 자, 바닥 복사 난방에 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왔죠.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실내에 방열기를 설치하지 않으로써 바닥면 이용도가 높다 해서 옳은 지문이 되겠죠.
그리고 전기 난방과 비교해서 실내 층고와 관계없이 상하 온도차가 크다 해서 OX, X 이것이 틀렸네요. 자, 보통 복사난방은 층고가 높아도 상하 온도차가 적은 것이 특징이죠. 장점이었죠. 그래서 2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방을 개방 상태에도 난방 효과가 있다고 해서 옳은 지문이죠. 그리고 매설 배관의 이상 발견이나 수리가 어렵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열손실을 막혀 방 열면 배면에 단열층이 필요하다 해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급수설비 양수 펌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옳은 것. 자, 그래서 용접형 펌프. 용접형 펌프는 피톤 펌프나 플런지 펌프나 워싱턴 이 세 가지가 용접형 펌프죠. 그런데 볼류트 펌프나 터빈 펌프는 이거는 원심 펌프에 해당되죠. 이것은 원심 펌프 또는 와금 펌프라고도 하죠. 와금 펌프 이렇게 칭하죠. 그리고 동일한 특성을 갖는 펌프를 직렬로 연결했어요. 이때는 유량이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양정이죠. 양정. 보통 유량을 2배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펌프를 병렬로 연결해죠. 병렬로 연결할 때 우리가 유량이 2배 증가되고 직렬로 연결했기 때문에 양정이 2배로 증가되죠. 그리고 자, 펌프의 회전수를 변화시켜서 양수량을 조절한 것을 변속 운전 방식이라고 하죠. 옳은 지문이 되겠네요. 그리고 자, 펌프의 양수량하고 펌프의 회전수는 무슨 관계다? 비례죠. 반 들어가서 틀렸네. 비례 관계의 성립이 되죠. 그리고 공동현상을 방지해 흡입양정을 높이면 안 되죠. 낮춰야 되죠. 흡입양정은 낮추시라 했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76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7번. 자, 500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급수 온도가 5도씩, 급탕 온도가 65도실 때 급탕 가열 용량 몇 킬로와트입니까? 구하는 거예요. 단 1인 1일 급탕량은 100리터 하루당 인당 100리터를 쓴다. 그러면 500이니까 500을 곱해서 1일 급탕량을 구하면 되겠죠. 물의 비율은 4.2고 그 다음에 가열 능력 비율이 그러면 이거 곱하면 돼요. 그리고 급탕 가열 장치 효율이죠. 자, 이외의 조건 고려하지 않는다. 자, 그럼 여기는 킬로와트로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요. 자, 분모에는 저거 맞으면 돼요. 분모에는 3600, 1kW가 3600이잖아요. 효율이 주어지면 효율 모으고 나머지는 다 분자에 다 보내면 돼요. 나오는 수치는. 그러면 500이니까, 그러면 식은 이겁니다. 1일 급탕량에다가 1일 급탕량을 구해야 되겠죠. 그럼 1일 급탕량 500에다가 자, 이거죠. 100리터 이걸 곱해서 1일 급탕량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비열하고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 해가지고 하나 더 주어진 요소 고려해 주면 돼요. 가열 능력 비율이죠. 가열 능력 비율 주어졌잖아요. 가열 능력 비율을 자, 그래서 분모의 킬로와트로 계산한 문제는 이것만 오면 돼요. 효율 안 주지면 3600만 해주면 돼. 1kW가 3600이니까.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시면 1일 급탕량이 500 곱하기 얼마다? 100. 이죠? 이따 곱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죠? 비열 4.2. 그리고, 자, 온도차 65 마이너스 60이 되겠죠? 60에다가 저탕 비율 1분의 7 아니면 7 저거 하면 되죠. 1 나누기 7 해가지고 해주셔도 되고 그래서 나누기 3600 곱하기
효율이 지금 현재 100%죠. 1이죠. 곱 하나만 합니다. 이렇게 두드리시면 되죠. 그러면 500이 나옵니다. 500. 정리하시.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78번은 A형은 79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배수 및 통기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결합 통기관은 배수 수직관 내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 자, 배수 수직관하고 통기 수직관을 연결한 게 결합 통기관이었죠. 결합이었습니다. 그리고 통기 수평지가는 기구의 물량 150mm 이상이 나오면 맞다겠죠. 높은 위치에서 수직 통기관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정 통기관 배수 수직관의 상부를 그대로 강경 축소 단을 연장해서 대기에 개방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수 수직관보다 작게 하면 안 되죠. 작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배수 수평관이 긴 경우 배수관 100mm 이하일 때는 30m죠. 30m. 그래서 틀렸죠. 그리고 100mm 100mm는 30m, 100mm 이제 넘는 경우는 우리가 15m마다 설치해 주면 되죠. 그래서 4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자, 특수 통기 방식의 일종인 소벤트 방식이나 섹티아 방식은 원래 신정이 뭐예요? 배수 수직을 그대로 연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별도의 통기관을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수직관 없이 그대로 해주는 거죠. 이 변형식인 거예요. 그래서 맞는 질문 되죠. 그래서 78번은 이건 뭐 누구나 보면 쉽게 틀린 걸 알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79번의 B형, A형 78번입니다. 자, 난방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대류 온풍 난방은 가습 장치를 설치해야 되죠. 가습 장치를 설치해서 습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죠. 대류가 자체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온수 난방은 전기 난방에 비해서 예열 시간이 어떻게 길죠. 그러면 쉽게 예열 시간은 열 용량이 큰 것들이 예열 시간이 길다겠죠. 그러면 온수가 열 용량이 크죠. 전기보다. 그래서 난방이 느끼는데 시간이 걸려서 자, 우리 걸렸기 때문에 이 간헐 운전에 적합하지 않다 해서 맞죠. 자, 간헐 운전은 필요시에만 운전하는 걸 간헐 운전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고, 그 다음에 온수 난방에 대해서 온수 난방은 자, 방역의 유량을 균등히 분배해서 역한수 방식, 제가 난방 쪽에서 아마 역한수 방식 쓸 거라 했죠. 리버스 리턴 방식 올해도 또 언급을 했어요. 자, 그럼 이 역한수 방식은 다음엔 다시 급탕으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전기 난방은 응축수의 한 수간 내에서 부식이 발생하기 쉽다 해서 맞죠. 자, 쉽게 온도가 높을수록 이 부식은 빠릅니다. 전기가. 그리고 전기 난방은 온수 난방보다 열매 차이 온도가 높아서 자, 이 열량을 조절이 쉬움으로 부하 변화에 대응하기 쉽다 해서 틀렸죠. 그래서 이제 얘는 방열량 조절이 어렵죠. 방열량 조절이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제어성은 떨어진다겠죠. 제어성. 제어성이 나쁩니다. 전기 난방의 경우는 명심하세요. 그래서 부하에 대한 응답이 느립니다. 그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해두시고. 자, 그리고 80번 다음에 펌프의 실향정이에요. 실향정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만 고려하면 되겠죠. 자, 흡입양정하고 무슨 양정? 토출양정 두 개의 합이 실향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은 2번이 되겠죠. 드디어 실향정을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양정은 나오는 거 다 고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실수두가 뭐 여러 가지 에서 생길 수가 있으면 고려되는 거. 그래서 나중에 전 양정은 이걸 다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실양정은 흡입양정 플러스 토출양정 두 가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80번은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3회 주택관리사 보호시험 친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 23회는 우리가 문제가 뭐 건축 구조 부분은 약간 여러분들이 쉽게 맞출 수 있는 난이도로 좀 출제가 됐고요. 건축 설비 파트에서 바로 이 관계 법령 쪽에 들어가서 출제를 하면서 여러분들 난이도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들, 처음 보는 문제는 흔들림이 없었으면 됐는데 거기 좀 흔들림이 있는 분들은 조금 충격이 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뭐 기본기를 뭐 갖고 오신 분들은 기본 서라 우리가 뭐 문제풀이 이런 과정을 착실히 거친 분들은 충분히 뭐 60점에서 뭐 80점 중반대까지는 뭐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 난이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런 데만 조금 주의하시면 됩니다. 처음 보는 문제가 있으면요, 너무 부담을 느끼지 말고요, 쉬운 문제를 제가 먼저 풀으라고 항상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그런 형태로 하신 분들은 충분히 뭐 우리가 합격 점수를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뭐 회계 원리하고 뭐 시설 개론에서 뭐 난이도 조절을 해서 1차에서 합격생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를 유지하려고 뭐 출제를 한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23회 주택관리사 시험을 친다고 많이 수고했습니다. 뭐 합격하신 분들은 축하를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뭐 다음 시험을 위해서는 좀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시험은 올해도 이렇게 이제 출제 22하고 다른 방향으로 출제했죠. 그리고 뭐 24회도 아마 다른 방향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미리 뭐 출제 방향을 이야기해 드리지 않습니까? 뭐 출제되면 이런 형태로 출제된다고. 그래서 난이도 조절하는 문제는 어쩔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모두 맞추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기본기를 착실하게 뭐 기초 단계에서부터 뭐 기본 이론 단계 심화 이런 게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하시면 충분히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어렵게 나오더라도.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 치신다고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설 개론 가지고도 앞으로 계속 뭐 이런 난이도 조절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설 개론 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